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오늘로 2016학년도 정시 미등록 충원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2016학년도 이제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 지난 한 해 열심히 뛰어온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합격은 한 수험생과 이제 학부모님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좀 같이 고생을 했는데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 수험생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수시와 정시 모집은 끝이 났지만 이제 또 한 번의 모집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 바로 남아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당장 시행이 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잠깐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추가 모집은 내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대기업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실시하는 대학들이 전부 다 내용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의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제 합격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기상대의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대입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정 선생님,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탐구 과목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제 봄방학 동안 탐구 과목 선택도 하고 공부도 해나갈 텐데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탐구 과목 선택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좀 약간 쉽게 출제가 되면서 다른 때보다도 특히나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탐구 영역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그 탐구 영역 과목마다 상당히 유불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에 어떤 특정한 교과목이 유리하니까 난 이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뭐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자기가 성적이 가장 잘 나오는 그런 교과목을 선택해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그냥 수업을 하는 그런 교과목을 역시 선택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응시자 수가 좀 많은 그런 교과목을 또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업은 아무래도 수능 수시를 접수하기 전인 9월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이 탐구가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EBS하고 잘 연결해가지고 학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봄방학 기간은 공부도 물론 학생들이 열심히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의욕적으로 공부에 덤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조금씩 쉬어가면서 여유 있게 또 독서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독서 활동이 많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으니까요. 자,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독서 활동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독서 항목이 또 반드시 기재가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 폭넓은 교양이라든지 또 자기가 진로와 관계된 책을 읽으면 좋은데요. 이번 봄방학 기간 동안에 그 정도 노력을 해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제 교양 독서 이렇게 좀 분야를 많이 나누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 반드시 기록되는 만큼 이런 여유 있는 시간에 반드시 독서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원한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정보보안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6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컴퓨터, 영어, 독서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일반전형,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일반전형, 고려대 컴퓨터과학과 융합형 인재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고3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어떻게 공부하겠다 뭐 이런 계획 세워놓은 거 있을까요? 일단 3학년 때 되면 저희 학교는 2과목을 4개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을 집중적으로 올려야 된다 생각해서 겨울방학 때 내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그리고 모의고사도 같이 공부함으로써 수능도 같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친구 확실하게 계획을 네. 잘 세워둔 것 같네요. 자, 오늘 상담 진행해 볼게요. 이정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 네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예. 학생의 좀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어떤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컴퓨터가 떠오릅니다.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어가 저는 또 떠오르는데요. 우리 학생이 또 영어 공부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컴퓨터 공부를 할 때 원서를 가지고서 보통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상당히 대학에 진학했을 때 우리 학생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인데요. 우리 학생이 2학년까지의 독서 기록을 봤을 때 상당히 뭐 내용이 알차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전공 관련 독서를 좀 특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많이 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예. 정시와 수시 경쟁력을 비교해 주실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학생이 준비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저는 한 60대 40으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네.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0대 40으로 수시 경쟁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시 선발 비중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70% 내외입니다. 이렇게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이제 선발하다 보니까 수시에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 즉 학생부 교과가 포함된 서류의 비중이 높고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학이라든가 과학에서의 안정적인 성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부 교과 성적 중에서 특히 국어나 또는 수학의 편차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교과는 성적이 좀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직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또는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가 좀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남은 1학기 동안 수학과 그리고 과학 교과 성적이 좀 향상된다면 수시에 대한 경쟁력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정시에서도 굉장히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성적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노력 조금만 하면 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과학 탐구 영역 성적이 아직 준비가 덜 되지 않았다, 완전히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 중에서 이제 2과목을 이제 응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학 교과에 학업 부담이 좀 더 있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한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학생님 서울대를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과학 2과목 선택에 대해서 혹시 결정한 과목이 있나요? 일단 서울대학교는 수시로만 쓰려고 하고 아. 정시로는 서울대를 못 쓸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예. 그래요. 이번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도 탐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과학 탐구 선택을 위한 그 학습이 좀 마무리된다면 특히 탐구형에서 성적이 더 올라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정시의 경쟁력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예. 수시와 정시 준비를 할 때 예.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제가 좀 고려할 점 좀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입니다. 이 두 가지 전형을 준비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으로는 수학과 그리고 과학 교과에서의 성적 향상을 저는 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의 어떤 수학과 과학 교과 성적이 향상된다면 당연히 뭐 상당해가지고 1등급을 받는다면 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과 뭐 연계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뭐 당연히 뭐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문제 풀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면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수학과
과학 교과 성적이 향상되도록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교과 활동에서의 어떤 적극적 참여도 좀 더 전공 관련 그런 그 연구 활동이라든가 또는 수상 실적 같은 게 추가된다면 당연히 수시에서도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정시에서는요. 과학 탐구 영역 응시 과목을 좀 빨리 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집중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 수학능 시험이 올해 즉 2017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영어 영역 성적이 이제 절대평가로 내년부터는 전환됩니다. 즉 전년도 대수능에서는 좀 약간 예외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영어 영역의 성적이 시험 문제 출제 난이도가 상당히 쉽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쉽게 출제되는 영어 영역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8과목 중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탐구 영역이 과학 탐구 영역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접수를 하는 9월 전에는 우리 탐구 영역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EBS하고 연계된 그러한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작년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면요. 국어가 1등급이고요. 수학 가형이 1등급, 영어가 2등급이고요. 한국사 2등급, 화학원 3등급, 생명과학원 5등급. 그래서 평균 2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영어가 2등급이고 그리고 탐구가 이제 평균으로 받게 되면 생명과학이 5등급 받았고 그다음에 화학이 3등급 받았고 평균이 한 4등급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좀 저조한 성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탐 성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의 어떤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가 있냐 없냐 그런 부분도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안타깝긴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9월과 11월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국어와 수학 가형은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요. 영어하고 특히 과탐 이 성적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물론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했지만 100분위를 봤을 때 96.1이에요. 그래서 100분위가 96까지가 커트라인으로 1등급에 걸리는데 그 커트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더 교과 성적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제가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교과는 전체 1등급을 받은 영어입니다. 그리고 수학 교과도 2학년 1학기 때 2단위짜리인 학류과 통계에서만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1등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학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다만 국어교과에서의 성적이 상당히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국수형과 전체적으로 등급 평균을 내면 1.65등급으로 그렇게 낮은 그런 성적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학기별 추이는 어떤가요? 예. 제가 그 주요 과목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국어교과 성적이 1학년 1학기 1등급을 받았다가 2학기 때는 다시 3등급으로 2등급이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다시 2등급을 받고 2학년 2학기 때 다시 1등급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상당히 이게 스펙트럼이 큰 그런 그 변화를 보여줬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계속 1등급을 받다가 아무래도 이제 자연계열 학생이다 보니까 2학년 1학기 때 수학을 2과목을 배웠는데 2단위짜리와 4단위짜리를 배웠어요. 근데 2단위짜리에서 2등급을 약간 받으면서 약간 좀 뒤추즘했지만 결국은 1등급을 다시 받은 그런 성적을 보여줬고요. 영어는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비는 봉사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독서 활동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예, 좀 그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중에 가장 이제 우수하다고 제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독서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학년 때 다독상을 받을 정도로 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나 2학년 1학기까지에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는데 2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1학기 때까지 책을 5권을 읽었는데 그 5권을 읽은 책의 분야가 자신이 그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전공과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전공 쪽에 일찌감치부터 정해져 있다. 전공 적합성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그 비교과 영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평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질 않았고, 그다음에 교내 활동에도 좀 약간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상 경력을 포함해가지고 남은 1학기 동안 좀 더 그 교내 비교과 활동에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더 활동하기를 좀 권합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어떤 모의고사 성적이나 교과 성적에 비해서 비교과가 이제 구름이 조금 더 많았다는 게 네, 조금 아쉬운데요. 우리 학생 이제 대학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주목해 볼 만한 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희망대학을 보면요, 1순위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희망을 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일반전형, 즉 논술전형입니다. 그리고 3지망으로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융합형 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2지망인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논술전형으로 제가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정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일반 전형을 지금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 대학에 대한 준비 상태부터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 컴퓨터학과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교과라든가 비교과의 어떤 그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교과 준비도를 보면 별점 4개, 그리고 역시 비교과도 별점 4개로 갔고요. 수능 준비도도 이제 최장력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별점 4개로 해서 제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 연세대 일반 논술 전형의 특징과 우리 예. 학생의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논술 전형인데요. 올해 모집 인원이 18명입니다. 작년에는 그 18명 모집에 3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재작년에는 18명 모집에 역시 33.56대 1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쟁률이요. 논술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요, 약 150분 정도 진행되는데 수학 한 문제 그리고 과학 한 문제로 각각 수학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60점을 수학에 배점을 했고요. 과학은 40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수학의 그 범위는 수학 1, 2 그리고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과학 한 과목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과학 2 수준까지도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과학 2 수준의 그런 내용들은요, 제시문에서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내신 반영을 보면 보통 이제 자연계열이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보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까지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수, 영사, 과학 관련 교과목을 다 반영을 하고요. 특히나 가중평균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제가 설명드렸던 수학의 2단위짜리를 2등급 받았다는 부분들인데 다행입니다. 그나마 4단위짜리 2등급 받았으면 좀 더 분리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가중평균한다는 점,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을 봤을 때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영역은요, 출결 5점과 봉사활동 5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만점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살펴볼게요. 수능 최장력 기준 작년보다 좀 더 완화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국어, 그리고 수학, 가형, 영어, 과탐 중에서 등급 합이 8 이내로 지금 완화가 됐는데요. 대신 이제 수학하고 과탐 등급 합은 4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요. 과탐 같은 경우는요, 그 물화, 생지, 내가 서로 다른 두 과목만 보기만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2를 반드시 봐야 되지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2를 반영하지 않아도 응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1, 2의 구분 없이 두 과목만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중에 상위 한 과목만 역시 최저로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작년에는 제가 전년도 등급 합이 7이었다는 점이 약간 알 수가 있는 부분, 완화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결과를 보게 되면, 전년도 결과 아니죠. 2015학년도 입시 결과네요. 아직 전년도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공과대학, 즉 컴퓨터학과가 속해 있는 그 공과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32.5대 1인데요. 수능 최저 충족률을 그중에서 이제 맞은 아이들의 수험생들의
경쟁률로 따져보니까 7.5대 1로 많이 하락돼 버립니다. 이 정도로 많이 하락된다는 점. 그래서 그만큼 수능 체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술전형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을 보면 분포를 보니까요. 1.6등급에서 3.2등급으로 상당히 그 여유가 있는 그 스펙트럼이 좀 넓은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그 전체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평균 등급을 보니까 1등급에서 2.6등급까지 좀 골고루 이렇게 편차가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전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보다는 우리 학생은 좀 비교과 영역에 좀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충분히 저는 이게 그 극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전에 연세대학교는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서울대학교를 같이 동시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좀 약간 고민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학생은 정시에는 서울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학 1등급이 계속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직 과탐이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 충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도전해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일반 전형에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대학 외에 네.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하고 적합한 대학과 전형이 있다면 예. 조금 더 추천을 해주시죠. 예, 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데 그냥 그 3순위로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융합형인재 전형이었는데 저는 융합형인재를 뭐 희망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추천 안 해드리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역시 논술 전형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모집 인원은 33명입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작년에 51.28대 1로 좀 더 높았는데 재작년은 36대 1로 대 1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논술 60이고 교과가 30, 비교과 10입니다. 평가 방법은 논술이 100분 정도 보는데요. 수학은 필수로 하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이건 논술 시험 당일날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내신 반영은요, 이건 그 전형적인 자연계열에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국어와 수학, 영어, 과학 관련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학년별 반영 비율은 20대, 40대, 40으로 각각 반영을 하고요. 비교과 영역은요, 여기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으로 전체를 이렇게 반영을 하는 그러한 특징적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수능 체제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서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요. 단 수학이라든가 또는 과탐 영역을 반드시 포함한 그러한 2등급 이내로 2개가 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과탐이 2과목이 평균을 내는 데서 반영을 한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고요. 고려대학교는 전년도하고 수능 체제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5학년 역시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자연계열의 평균 경쟁률이 46대 1이었는데요. 수능 최저 충족 경쟁률이 15.8대 1로 역시 아까 그 연세대학교처럼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원자의 46% 정도가 그리고 논술 시험을 결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이후에 보기 때문에 미리 가채점을 해봐가지고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보러 가지 않겠죠. 또는 뭐 그 이상의 성적이 나왔다고 해도 역시 보러 가지 않기 때문에 46%라는 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약간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술전형 합격자 내신 평균 역시 등급을 분포를 보게 되면 1.5에서 3.1등급의 분포를 보였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1.5에서 약 2.3등급의 수능 성적을 받은 성적이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탐 과목은 사실은 한 과목만 나중에 논술 시험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좀 더 덜한 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가채점을 하고 나서 본인의 어떤 최저가 가능한지 그런 확인한 다음에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수능 체제를 뭐 당연히 맞출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도전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한양대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예. 계속해서 한양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양대 컴퓨터 전공 논술 전형인데요. 23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작년에 25명 모집에 54.12대 1이고요. 재작년에 25명 모집에 36.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60에 학생부 종합평가 40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 방법은 논술 전형의 그 시험이 90분으로 다른 대학보다 좀 더 잡습니다.
수리 논술만 본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수리가 계속 1등급이 나왔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수리 논술입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는요, 학생부 출결, 그리고 수상경력, 봉사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의 학교 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를 하는데요. 학생부 내신, 즉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약간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 계열의 교과를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합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통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데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년도 2015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수시에서 충원했던 인원이 2명입니다. 논술 전형은 그렇게 충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최종 등록자들의 논술 성적 평균을 보게 되니까 100점 만점에 75.31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그런 감각이 좀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도전 가능성으로는 이제 수능 이외 역시 또 논술 시험 보기 때문에 가채점 한 다음에 응시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성적이 영향력이 크다. 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에 대한 부분이 좀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대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잘 들었나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제 그러면 3학년 때도 그런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3학년 때도 특히 이제 수학과 과학 교과에 관련된 부분들, 물론 교과 성적이 올라가면 당연히 비교과 영역 분도 많이 따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지금 서울대학교를 응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약간은 수학과 관련된 또는 과학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이제 컴퓨터 관련이다 보니까 컴퓨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노력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를 지원할 때 좀 더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우리 학생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자, 정보보안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